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추구하는 워라TV입니다. 아이와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수요가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돌봄에 대한 지출을 여전히 비용이나 소비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고, 돌봄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돌봄 지출이 상당한 규모의 소득 효과와 고용 유지 효과를 창출하고, 이는 돌봄 투자 확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는 연구 보고서가 관심을 끕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돌봄 경제의 투자 효과 분석 연구에 따르면 한국의 돌봄 지출은 2020년 기준 41조 7천억 원 수준입니다. 분야별로는 아동 돌봄 31조 3천억 원, 노인 돌봄에 10조 4천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는 명목 GDP 대비 2.15%, 정부 총지출 대비 8.14%를 차지합니다. 2022년에는 돌봄 지출이 44조 7천억 원으로 7.1% 증가했으나 GDP 대비 비중은 2.08%, 정부 총지출 대비로는 7.5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SAM 사회개정행렬 기반 모형 분석 결과 명목소득 효과 측면에서 41조 7천억 원의 돌봄 지출은 생산활동 부문에서 192조 4천억 원의 소득 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2년에는 총소득 효과가 205조 5,300억 원으로 확대됐는데, 이는 투입액 대비 약 4.6배의 생산활동 승수에 해당합니다. 즉, 돌봄 지출 1조 원이 생산활동 부문에서 직간접적으로 4조 6천억 원의 명목소득을 창출한다는 의미입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돌봄 서비스의 노동 집약적이고 내수 지향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고용 유지 효과도 확인됐습니다. 2020년 기준 돌봄 지출을 통해 취업자 약 103만 명, 피용자는 약 77만 명으로 추정됐습니다. 다만 2022년에는 돌봄 지출이 증가했음에도 취업자 기준 91만 명, 피용자 기준 69만 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경제 전반의 노동 생산성 향상과 고용 탄력성 저하에 따른 노동 개수 감소가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10억 원당 취업 개수가 5.36명에서 4.44명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같은 규모의 투자로 유지되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구조적 변화를 보여주며, 이는 향후 돌봄 일자리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재분배소득 승수 분석 결과 현물급여는 노동요소 소득 개선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아 직접 고용 창출과 소득 분배 개선에 유리한 반면, 현금급여는 상품시장 활성화 효과가 높아 가계 구매력 증대와 소비 진작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책 목표에 따라 현금과 현물 지원의 적절한 배합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이하영 연구 책임자는 돌봄 지출이 상당한 규모의 소득 효과와 고용 유지 효과를 창출함을 확인했다며, 이는 돌봄 투자 확대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경제 전반에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워라TV였습니다.